안 나면 그것도 문제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금 목소리가 지금 계속 이런데 미안한데 이게 안 돌아올까봐 지금 제일 걱정인데 한 설 지나고도 안 돌아오면 한 일주일 수업 안 할 거예요. 진짜요? 표정 관리. 이 목이 완전히 성대가 나가버려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수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수업이 뒤로 밀려지겠죠. 지금 오늘 병원 가서 지금 치료하고 지금 이걸 검사를 했는데 지금 완전 성대가 안 붙어. 성대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말을 하면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안 붙는 상태라서 목이 완전히 갖는 상태라서 일단 설 때 한번 쉬어보고 안 들어오면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통보다 일단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없을 때 사고 치면 알지? 다 퇴원 조치하고 치울 거다. 하고 나나요? 선생님 병원에 입원할 거야. 일단 그래서 지금 최대한 목을 좀 덜 쓰고 일단 확인을 해보고 설 때 그렇게 했잖아. 선생님이 설 때 혹시나 내가 학원에 있는 게 보이잖아. 니네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이잖아. 난 유령이야. 말도 걸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냥 니네 공부할 거 해. 알겠지? 물론 저는 안 올 거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입원하시면 저희 그럼 자습 여기서 연습실에서요? 여기서 할 거야. 진짜요? 내가 입원을 해도 휴대폰은 들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입원을 혹시나 내가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말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더 낫지? 실시간 관리팀에게 내가 카톡으로 지시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일주일 그런 일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주일 입원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때 사고 친다. 아 나는 퇴원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고 치지 말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괜찮다 안 써도 된다 사진 찍어서 줄 거다. 알겠지? 자 팔품사 들어갔었다 그치? 5개 했었다 그치? 그 다음에 외우는 파트 있었다 그치? 자 팔품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였지. 동사 2개로 나눈다 그랬어. 모양, 형태, 생김새로 나눠서 내가 움직임 자 지금 오늘 진짜 미안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적어도 2번 이상 들었고요. 저기 있는 지금 뉴페이스는 지금 2번째라서 오늘 수업은요 지금 저 뉴페이스를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눈을 저 뉴페이스랑 맞출 거예요. 무슨 말인데요? 왜 나랑은 안 맞춰주세요가 아니고요. 저 뉴페이스가 오늘 내하고 눈을 안 맞추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앉아가 있다가 땡 하면 저거는 나를 가능성이 많아서 그치? 그래서 감시용이자 확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랑 눈을 안 마주치세요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동사는 2가지로 나눠요. 모양, 형태, 생김새라는 종류로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했을 때 역할이나 그치? 또는 해석으로 나타냅니다 해서 하나. 자 그러면 모양, 형태, 생김새라는 얘기는 글을 보고 그치 문장을 보고 내가 동사에 밑줄 그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밑줄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3가지로 어떻다고요? 내가 종류를 나눠요. 그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예요. 자 비동사는 am, is, was, were 해서 있다, 이다 라고 해석이 들어올 거고요. 조동사는 뭐뭐 할 수 있다, 일지도 몰라, 뭐뭐 해야 함에 틀림없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등등등 그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말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말로 자신의 추측을 나타내는 거잖아. 말로 자신의 계획을 그치? 예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 2개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근데 일반 동사는, 그치? 자, 요 연두색으로 썼는 얘네들은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요 빨간색으로 했는 동사들은 마시다, 먹다, 말하다, 동작을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대표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너무 많아서 두라는 두 동사를 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대신 대표해 주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돼요? 자, 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해봤을 때 자동사냐 타동사냐라고 나눈다 그랬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무슨 동사? 자동사야. 이 자동사가, 그치? 어떤 누구든지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느 것을 이라는 질문을 묻는데 그 질문이 을을에게라는 질문이랑 붙어서 같이 나오면 그게 누구라고? 타동사. 을을에게라는 조사가 붙지 않고 다른 조사랑 붙으면 자동사에다가 뭐 하라고요? 전치사를 붙여서 타동사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치? 돼요? 자, 나 공부해. 영어를 공부해 하면 공부하다가 타동사지. 그치? 근데 나 공부했어. 그치? 다혜랑 공부했어. 했어. 그치? 그러면 나랑 다혜랑 다르지. 다른데, 그치? 을을에게 아니지. 랑 했으니까 아니라고, 타동사가. 그럼 어떻게? with 다혜 해서 전치사 쓰란 얘기야. 그러면 공부하다라는 동사는 자동사가 될 때도 있고 모두 될 때도 있고 타동사가 될 때도 있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100% 타동사야 하는 동사들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그런 동사들은. 그래서 이런 몇 개의 동사는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자타동사가 다 되더라 라는 거. 자타동사가 다 되더라. 자, 그러면 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제일 앞에 동사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싹 다 야를 뭐라고? 주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얘를 은는 이가라는 조사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영어는 국어와 달리 조사가 없어요 했는데 이 조사는 결국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은는 이가라는 주어의 조사가 없는 거고요. 을을에게라는 목적어의 조사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동사 앞자리에 오는 제일 앞에 오는 명사가 은는 이가를 붙이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됐지? 그 다음에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명사가 뭐가 된다고? 주어나 같으면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주어랑 다르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을을에게라는 목적어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을을에게에서 요렇게 끊을 겁니다. 요렇게 끊을 거예요. 그러면 을을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에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직접 목적어를 더 중시 여길 거야. 그치? 영어의 첫 번째 요소는 어떻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앞에 갖다 놓으라고. 앞에. 자, 근데 우리는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 동사를 제일 중시 여긴다 그랬어. 근데 동사보다 더 중시 여긴 걸 누구라고? 주어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제일 중요한 동사가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주어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주어 동사 문제는 같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하나 합시다 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배우는 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준동사라는 거를 한번 건드려는 봤어요. 준동사라는 게. 자, 준동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치? 자, 준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에서의 영문법은 한 80%가 한자야. 그치? 한자예요. 자, 이때 준자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그렇지. 비슷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준할 준자입니다. 준할 준. 거기에 준하다, 기준하다 할 때, 그치? 준할 준자로 동사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얘 동사네라고 물어본다고요. 얼핏 보면. 그치? 그럼 다시 말해서 준동사라는 거는 얼핏 쓱 보면 뭐라고요? 동사처럼 보여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말은 꼬라지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동사처럼 생겼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동사의 형태, 글자가 왜 이러지?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준동사는 무조건 동사 형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동사처럼 보여서 동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치? 처음 배울 때는 얘가 동사인가? 라고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제가 얘가 동사계 아니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원래 동사는 뜻이 뭐라고 끝난다 그랬어? 뭐뭐 다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원래 동사는요, 뭐뭐 다로 끝나는 게 정상인데 흘낏 보니까 동사처럼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뭐 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다라고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란 얘기야. 안 되고 무슨 역할? 다른 품사 역할을 하더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딴짓하고 있더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다른 품사라는 게 어떤 것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다른 품사, 자, 문법, 어법 파트에서 공부할 때 다품사는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금방 공부했던 동사 앞에 오거나 동사 뒤에 와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명사 자리, 그치?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이거 뺀 나머지 전부 다를 무슨 자리? 부사 자리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동사 형태, 동사 모양, 동사 생김새라고 얘기했을 때 나눠주는 동사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라 했던 거 기억나요? 그치? 자, 근데 동사는 어떻다고요? 이때 동자가 움직일 동자라고요. 움직일 동자. 그러면 상태 동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작 동사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작 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일반 동사를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일반 동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를 하나 지정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였어요? 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요, 동사 형태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반 동사 누구? 두에 대한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두에 대한 모습. 자, 그럼 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다. 그쵸?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작 형태를 갖고 내가 지금 딴짓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타품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타품사. 그럼 어떤 타품사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명사 자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명사가 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얘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자리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자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형용사는 무슨 역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그랬으니까 얘가 명사죠.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명사의 상태나 특징이나 특성 등을 나타내서, 그치? 나타내서 뭘로? 받침 니은으로 끝나서 얘 뭐 하는 건데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그치? 얘네 2개 뺏는 부사는 무슨 역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래 부사는 명사 외 나머지를 꾸며줘서 문장을 구체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히, 뭐뭐리, 뭐뭐게
개라고 해석이 끝나는 게 보통은 부사예요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품사에서 설명하는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요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라고요? 동사 형태를 갖고 있는 준동사가 요거를 쓸 거예요. 돼요? 요거 돼요? 자, 그러면 준동사란 거는 동사 형태를 가지고, 그치?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동사 형태를 가지고 요렇게 쓸 거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 아까 뭐뭐 하다라는 동사 형태를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까 우리 설명 다 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동사는 누구 데리고 다닌다? 반드시 동사는, 그렇죠, 반드시 얘는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자, 주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동사를 하는 행위자를 반드시 들고 다녀야 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동사는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세 가지가 올 수 있더라.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돼. 수식어입니다. M이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돼요? 자, 두 번째, 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그치?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이 동사의 대상 또는 대상자 또는 대상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 갖고 있다고요? 12개의 시간적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요, 수동태, 능동태라는 뭘 갖고 있어요? 보이스, 목소리도 들고 있어요. 동사는 요 동사만 보더라도 이 동사를 보고 부사 수식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는 이 동사만 보더라도 얘가 명령문인지 제한문인지 감탄문인지 동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5가지가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각각의 특징 나왔죠? 얘네 2개를 지금부터 나는 뭐 할 거라고요? 섞을 거예요. 그치? 요거와 그 다음에 요렇게 할까? 동사의 특징과 얘네들을요, 뭐 할 거라고요? 섞을 거예요. 섞으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뭐가 될 거라고요? 준동사가 될 거라고요. 그쵸? 준동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준동사는, 그치? 자, 요렇게 2가지를 섞으면 얘가 준동사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럼 준동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부정사로 나눌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동명사로 나눌 거예요. 세 번째는 분사라고 나눌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 2개를, 그치? 합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3가지로 나눴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준동사가 나누기 전에, 준동사는 그러면 이 3가지를, 그치? 하기 전에 어떻게 합칠 건데 라는 얘기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쵸? 이 3가지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준동사는 좀 작게 나누자. 2 부정사가 있고요, 동명사가 있고요.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얘네 3개가, 그치? 합쳐서 다시 나눴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의 공통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 있습니까? 첫 번째, 그치? 첫 번째, 얘네들도 뭐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반드시 주어가 존재합니다. 그럼 주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동사의 행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도 주어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결국에는 뭔데요? 준동사의 행위자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준동사의 행위자는 이름이 좀 달라요. 준동사는, 그쵸? 자, 우리 준동사의 행위자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의미상 주어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행위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돼요? 자, 그 말은 따로 주어 못 씁니까? 예, 따로 주어 못 써요. 왜 못 써요? 왜 못 쓴다 그랬어? 왜 못 쓴다 그랬어? 해석상 우리가 주어를 써야 된대요. 그치?
자, 해석상 주어를 써야 된대요. 준동사는 행위자 쓰려고 그러면 주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 주어를 그냥 막 못 쓰고 의미상 해석을 해봐야지 아 얘가 주어구나 라고 알 수 있대요.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 자, 준동사의 목적은요. 복잡한 문장을요. 내가 뭘로 만들 거예요? 단문으로 만드는 게 준동사를 쓰는 목적이에요. 맞죠? 그러면 영어에서 복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있는 걸 우리는 복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를 요 주어 동사만 있는 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얘를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그 다음에 요렇게 접속사를 갖고 있는 요 절을요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렇게 요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단문으로 옮길 거래요. 단문으로. 그럼 단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어 동사만 쓸 거예요. 하나만 쓸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는 뭐만 남겨놓겠다는 얘기야? 주절만 남겨놓겠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괜찮아요? 그치? 그 말은 종속절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속절을 뭐를 할 거란 얘긴데요? 없앨 거란 얘기예요. 그치? 없앨 건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준동사를 집어넣어서 없앨 거야 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종속절이라는 주어 동사를 날려서 만드는 게 준동사이기 때문에 그쵸?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주어도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동사랑 비슷하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 동사랑 비슷한 얘를 하는 행위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요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치? 두 번째는 여기 적을게요.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죠. 동사랑 비슷하니까. 준동사도 역시 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준동사도 역시 목적어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동사랑 똑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모양이 바뀌더라도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자, 세 번째. 동사는 12개의 시간을 제한하여. 그치?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시제를 2시제로 나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 시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순 시제야 또는 완료 시제야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순 시제 아니면 완료 시제 이 두 가지를 나타내요. 자, 이 단순 시제가 뭐고 완료 시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단순 시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제가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완료 시제는 시제가 불일치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뭘 얘기를 했냐면 자,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치 수평선을 하나 그렸었어요. 그리고 그치 얘가 과거야, 얘가 현재야, 얘가 미래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요. 그치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자, 주절의 시제가 그죠?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야. 여기 있는 요 동사가 그치 만약에 현재면 그치 그러면 이 앞에 오거나 이 뒤에 오는 누구 종속절 여기 있는 요 동사는 어떻게 돼요? 라고 어떻게 돼요? 자, 주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야. 그러면 종속절에 있는 여기 있는 동사는 어떻게 올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다 올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12시제 다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12개 시제가 다 와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시제는 12시제가 다 오케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절이 주절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다고요?
접속사 갖고 있는 누구? 종속절도 가지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 합치면 우리 뭐라고요? 지금 얘는 복문일 상황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복문인 상황일 때. 자, 요랬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절을 기준으로, 그치? 빨간색 쪽으로 가요. 그쵸? 빨간색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의 방향으로 가요. 시간의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를 시제가 일치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되죠? 저번에 했죠? 자, 반면에 어떻다고요? 파란색으로 가요. 그쵸? 그럼 우리는 시간이 가는 방향과 어떻다고? 역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요거를 우리는 시간이 역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제가 불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제가 불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시간대가 두 개 필요하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시간대가. 자, 현재랑 과거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현재일 때 미래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현재일 때 현재 진행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 어차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시간을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거꾸로 얘기하는데 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는 건데? 지나간 상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요거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지나간 상태라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간. 그치?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그쵸? 그러면 과거에 뭐를 받아라? 형용사를 받아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형용사가 뭐가 되더라? 우리는 pp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럼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그게 누구예요? have, pp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완료 시제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완료 시제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동사의 완료 시제예요. 동사의 완료 시제.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어 내가 있는 시점이 만약에 have pp야. 그러면 주어는 어디에 있어 지금? have. 현재에 있어. 그치? 현재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have studied 했어. 그러면 공부는 언제 있는 거야? 과거에 있는 거야. studied 한 상태니까 그걸 어디까지 끌고 왔는 거야? 지금까지 끌고 왔는 거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공부해 왔다가 되겠죠. 그죠? 돼요? 자, I have shown. 내가 have 지금 있어요. 뭐한 상태를 shown 보여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져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야는 완료 시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죠? 자, 이 완료 시제는 말은 시제가 달라라는 것만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 시간이 역행했어 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준동사일 때는. 요거 이해됩니까? 준동사일 때는 단순 시제를 썼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단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냥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동사 뒤에 ing 받았다는 얘기예요. 분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눠요? 현재 분사로 나누고요. 그렇죠. 과거 분사로 나눠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로 쓰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 붙이거나 우리가 pp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러면 우리는 시제가 일치했다라고 단순 시제를 적었다는 얘기는 그쵸? 시간이 어떻다고요? 아, 내가 똑바로 가고 있구나라는 순행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나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준동사예요. 준동사를 쓰고 싶다는 얘기는 뭐 하고 싶다고요?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만들고 싶어요가 준동사를 쓰는 목적이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주어 동사 있어요.
그쵸? 얘를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주어 동사 한 개만 적고, 그쵸? 한 개만 적고 나머지는 뭐 할 건데? 준동사 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얘가 주절이라 그랬어요. 주절이 항상 기준절이야. 항상 기준절입니다. 접속사를 갖고 가요. 그쵸? 접속사를 갖고 가면 얘를 무슨 절?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쵸? 그러면 주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치? 항상 주절이 기준이에요. 주절이. 뭘로 비교를 하라고? 주절의 주어와 누구를요? 없애줄 얘를요. 비교해요. 비교해요. 그쵸? 자, 비교를 해서 얘네 둘이가 일치해요. 일치해요. 일치하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없애면 되죠. 없애라예요. 없애라예요. 생략이 아니에요. 날려라예요. 생략은 내가 기분 좋고 컨디션 좋으면 적어주면 되죠. 근데 없애란 얘기는 못 적어요. 적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얘네 둘이 달라요. 사고 났지? 사고 나면 누구 불러 우리? 엄마 부르라 그랬어. 그치? 사고 나면 제일 중요한 누구 부르라고요? 주절의 동사 불러요. 주절의 동사. 돼요? 자, 그러면 불일치하게 되면 누구 파악하라고요? 주절의 동사의 역할을 파악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했어요. 역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 자동사냐 타동사냐라고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자동사나 타동사냐라고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동사일 때는, 그치? 얘가 불일치 누구나, 자, 누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사로 오게 되면, 그치? 얘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상 주어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자, 얘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누구 받아요? 목적어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동사로 의미상 주어로 바뀌는 순간 얘는 몇 형식 문장이라 그랬어? 그렇지. 2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형식. 그럼 2형식이 뭔데? 얘예요. 그쵸? 자, 얘가 목적어로 바뀌는 순간 몇 형식으로 가라고요? 5형식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5형식은 어떻게 쓰는 건데요? 자, 요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1번이 주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2번은 뭡니까? 2번이 얘예요. 시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시제. 그쵸? 자, 2번은요, 제가 요렇게, 여기 적을게요.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거는 복문이었을 때 이야기죠. 그렇죠? 복문이었을 때.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지금부터 단문으로 바꿀 거예요. 단문으로. 돼요? 자, 밑에가 지금 조금 여유로워서 이렇게 써도 되겠네. 돼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어요. 그치? 그랬을 때, 자, 주절이요. 12시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현재예요. 그치? 주절이 주어 동사 있는 요 동사가 현재예요. 그치?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동사가, 그치? 책 좀 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20페이지를 막 피다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 동사가 상대방, 그치? 종속절에 있는 주어에게 뭐라고요? 20페이지 펴라고 명령하거나 시켜버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주절의 동사가 뭐일 때 시키는 동사거나 명령문일 경우에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움직여요. 누가요? 그 동사가. 그걸 우리는요, 얘는 지금부터는 동사가 아니죠. 단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 원형. 돼요? 괜찮아요? 자, 내가
오늘 숙제를 낼 거야. 그러면 이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풀어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했지만 숙제는 언제까지야? 토요일까지죠. 그러면 오늘 얘기는 했지만 너가 하는 건 어떻게 토요일 날까지 할 거야 해서 지금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가 앞으로에 대한 것을 너한테 이야기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렇죠? 바라는 경우의 내용이면 우리는 뭘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적는다고요? to 부정사를 적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정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누구를 못 정해요? 뭘 못 정해요? 옌지를 못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돼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말은, 그치? 얘가 명사일 수도 있고요. 얘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얘가 부사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며. 얘가 명사 수식을 한다며. 그치? 얘가 명사 외 수식을 한다며. 그치? 그러면서 해석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다라는 말을 갖고 움직일 거라면서요. 그쵸? 돼요?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명사로 가게 돼요. 그치?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처럼 될 거예요.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 것. 맞죠? 또는 뭐뭐 하기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 들어갈 겁니다. 형용사로 들어가서 어떻다고요? 니은으로 끝나면서 명사 수식할 거래요. 그쵸? 그러면 니은으로 끝나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치? 명사 수식을 할 거래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니은으로 끝나니까 일단 뭐뭐 한 해석 기본이 될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어디 있어요? 미래를 나타내주는 게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뭐뭐 한 해서 당연히 시작을 하겠지만 하나 더 가라고요. 뭐뭐 할 명사도 된다고요.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요. 됩니까? 괜찮아요? 자, 나머지는 명사 외 수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 말고 나머지 하다라는 것을 변형한 해석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부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뭔가를 한다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뭐라고? 부사로 쓰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우리는요 38분째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과거 38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안 쉬고 아직도 ing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이미 말하고 갔죠.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지. 이미 다 했잖아. 뭐 그냥 그러고 가버렸어. 없어. 그치? 그럼 내가 뭐 말릴 틈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지나가는 상태예요. 요게 PP예요.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동명사라는 말을 좀 끄집어낼 거예요. 자, 동명사라는 말을, 그쵸? 얘를 요렇게 좀 끄집어낼게요. 얘는 그러면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할 거래요. 그럼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할 거래요. 우리 아까 했죠? 명사는 무슨 역할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할 거래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는 똑같이 이름 나타낼 거래요. 그쵸? 그러면 해석이 하는 것, 하기 같죠? 그럼 차이점 나와야지. 차이점 누구예요? to 부정사의 개념은 어디에서 쓸 거다? 나는 미래에서 쓸 거다 라는 얘기예요. to 부정사의 개념은 미래에서 쓸 거다예요. 자, 여기서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뭐요? 하지 말자. 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 그랬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동사 앞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주어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주어는요, 천하무적이죠.
그쵸? 제일 중요하다고 미친 듯이 외웠던 동사보다 더 앞에 오는 명사예요. 얘가 주어라고요. 그러면 얘는요, 그쵸? 얘는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얘는 투 부정사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ing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들어와도 됩니다. 다 들어와도 돼요. 자, 근데 선생님 난 투 부정사 주어 잘 못 봤는데요. 자, 왜 못 봤냐? 영어의 두 번째 특징이죠. 영어는 긴 걸 더럽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 동명사는 앞에 주어 오는 거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왜요? 단어가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잘 보여요. 그쵸? 근데 투 부정사는 단어가 몇 개예요? 그치, 두 개째. 그러니까 야들 똥멍청이야. 가주어, 진주어 하면 단어 더 길어지잖아. 그치? 근데 어떻다고? 단어 두 개니까 짱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내?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해서 단어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우리도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딴 데면 어깨나, 그치? 배가 나온다든지, 다리가 굵어.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그럼 뭐 코르셋을 입는다든지, 그럼 좀 옷을 좀 펑펑하게 입는다 이렇게 했는데, 얼굴 큰 거는 답이 없죠. 그치? 얼굴 크면 어떻게 해요? 머리로 갈아도 답이 없어요. 그치? 원아. 눈 떠야지. 뜨고 있어. 정신줄 잡. 그치? 다시 말해서 얼굴이 크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 우리 어떻게 해? 양악으로 돌리잖아. 깎잖아요. 얘도 그렇다고요. 얼굴 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다고요? 작은 이수로 돌려놓고요. 그쵸? 돌려놓고요. 옆머리로 가린다고요. 막 옆머리로 해가 옆머리 드니까 얼굴 이마에 나오더라고. 그치? 야를 일단 뒤로 보내놓는다고요. 돼요? 그래서 투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 같이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 아예 어떻게 구문 공식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우리 뭐 쓰라고요? 일단 그렇지 is나 was 써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뒤에 명사나 형용사 받고요.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주어 투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원래 문장 풀으라고요. 자, 투 부정사가 뭐라고요? 준동사라고요. 준동사는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단문으로 만든 거를 원래 문장으로 풀면 대절이라고요. 이렇게 풀으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요? 얘네들이 진주어 자리에 있더라 라는 거. 됩니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얘는 동명사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동명사는 투 부정사 공부 쭉 하고요. 땜빵 오잖아요. 그럼 땜빵 막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는 관용구 표현이 많다라는 표현을 써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분사가 뭐예요?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 형용사가 뭐 하는 거였는데? 형용사가. 그렇지, 명사수시. 자, 그럼 얘네 둘이 하는 일은요. 그렇지? 명사의 상태나 특징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니은으로 끝나는 명사 수식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말 그대로 어떻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으로 끝나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뭐뭐 한 되겠죠. 그쵸? 근데 현재니까 어떻게 뭐뭐 하는 도 된다고요.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과거로 쓰이면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뭐 한이라고 끝난다고요. 과거로 갔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가 해진, 그렇죠? 아니면 뭔가를 했던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요게 준동사가 답니다. 이게 준동사의 답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의 그치 명사적 용법이야 그러면 요렇게 들어오면서 하나 더 가죠. 뭐 들어오라고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형태 하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했잖아. 뒤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명사 또 들어오지. 그러면 이 자리가 보호 자리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보호가 무슨 보호라고 얘기를 했어? 주격보호예요.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보예요. 그럼 얘 주어랑 어떻다고? 동급이라고. 그치? 동급이라고. 아까 했잖아. 야 주어 천하무적이라며. 그러면 야도 뭐가 되는데? 천하무적이지. 그러니까 보호 자리는 역시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문제는 무슨 자리라고요? 목적어 자리예요. 오늘 내 목소리 때문에 많이 죽어 나갈 겁니다. 자목이 딱 좋은 목소리죠. 중저음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쵸? 잘 버텨요. 그쵸? 이거 문제 풀면 하나도 몰라요. 문제 풀면 하나도 몰라요. 지금 대기 우리 원수연이 대답 미친 듯이 척척하고 있죠. 그쵸? 이런 원수연이조차도 문제 풀면 작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얘가 문법으로 보면 별거 없거든요. 이거 다라니까 한 칠판도 안 돼. 다예요. 얘를 문제 풀기 시작하면 박살이 난다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목적어는요. 그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앞에 있잖아. 앞에서 보고 있잖아. 멀쩡한 아가 몇 명 안 돼. 멀쩡한 아가 지금 몇 명 안 돼. 다 가고 있거든요. 다 가고 있어.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 크레딧 안 합니다. 문제집 줄 거예요. 문제 프린트물 줄 거예요. 그럼 또 막 30개 중에 맞지? 반타작 하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자, 목적어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는요. 얘는 주어랑 달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이랑 다른 애예요. 그치? 다른데 어떻다고요? 항상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치? 항상 데리고 가는 애라고요. 그러면 어떻다고? 나랑 다른데 내가 뒤질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나 꼼꼼하게 골라야 되겠어. 그쵸? 맞죠? 그래서 미친 듯이 꼼꼼하게 고릅니다. 누가요? 얘가요. 얘가요. 어떻게 고르느냐? 야의 성향 파악을 해야죠. 그쵸? 야가 미래 성향이다. 그럼 뭘로 받으라고요? 투 부정사를 받아요. 그쵸? 자, 얘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그럼 어떻다고요? 명사자리입니다. 명사자리예요. 그러니까 야 뭘 받으라고요? 동명사 받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돼요? 자, 근데 어떤 것들은요, 그치? 어떤 것들은요, 동사가 지조가 없죠. 그쵸? 두 개 다 받는 것도 있죠. 그쵸? 얘가 투 부정사, ing 다 받는 아도 있고요. 그쵸? 얘가 동사 뒤에 투 부정사를 받거나 ing를 다 받는데 의미가 다른 것들도 있더라 해서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남이니까 드럽게 깐깐하게 하는데, 그치? 투 부정사 적고. 자, 문제는 언제예요? 복문에서 단문으로 내려갔을 때 언제? 오형식이에요. 그치? 오형식에 들어왔을 때 요 목적어 자리에, 그치? 목적어 자리에 ing가 들어올 때는 잘 우리가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투 부정사가 주어에 들어왔을 때 대가리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보낸다 그랬지? 그치? 자, 야 한중간에 있는 목적어예요. 자, 어깨 좁아요. 다리 막 세 다리예요. 근데 배가 2T야. 그치? 정말 꼴보기 싫고 안 그러나? 그치? 그럼 어떻게 얘? 없애야지. 그치? 끝나고 잘라낼 거가. 아, 이제. 그치? 뭐 어떻게 좀 쪼렇든지, 뭐 붕대로 감든지, 코르셋을 입든지, 복대를 차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려야지. 그게 누구라고요? 가짜 주어입니다. 가주어예요. 그래서 목적어 파트에서 투부정사가 옵니다. 동명사가 옵니다라는 동사의 기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올 때 어떤 동사가 왜 오냐라는 것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얘네 둘이가 각각 왔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도 오겠지만 가장 많이 오는 거, 얘도 공부하겠지만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죠? 얘가 주어 쓰고 오형식 쓰고 가짜 목적어 써요. 그죠? 쓰고 목적격 보호받고 투 부정사 단문으로 받거나, 그죠? 아니면 얘 풀었는 복문으로 받거나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 5형식에 잘 나왔던 동사 6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쵸? 그게 make, find, think. 일단 이 세 가지를 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make, find, think를 외워요. make, find, think를 외워요. make, find, think를 외워요. 이게 make, find, think가 외워졌다고 스스로가 believe, 믿어요. 믿어도 찝찝하죠. 그래서 한 번 더 consider, 고려를 더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단어가 다 떠올라요. 그러면 이 5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take, 가진 겁니다. 돼요? 그래서 요 6개의 단어가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잘 나오는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그쵸?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3가지 용법, 그쵸? 동명사 어떻게 쓰는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쓰는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안 나왔는 추가적인 게 시험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여기서 안 나오는 추가적인 용법은 지금부터 암기 파트란 얘기예요. 암기 파트란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암기 파트가 누구냐? 얘입니다. 품사처럼 보이는데 품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의문사입니다. 그쵸? 자, 의문사는요, 그치? 의문사는요, 뒤에 누구 들어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왜 투부정사만 들어올까? ing는 왜 안 될까? 아는 거 물어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는 지나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나, 그치? 그 다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나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되나?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앞으로 알 거나, 그치?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투부정사요. 자, 근데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모르는데 왜 물어봐? 굳이 모르는데 왜 물어봐요? 알라고 해요.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나 구구단 굳이 안 외우고 싶어. 근데 하래요. 그치? 돼요? 나 투부정사 안 알고 싶어. 지금 시원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거의 막 죽는다. 저 좀 있으면 잔다. 코 걸고 주무실 수도 있다. 그죠? 자, 죽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굳이 몰라도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풀잖아요. 의문사 풀었어요. 주어 적었어요. 해야 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구 적어요? should예요. 우리 공부 안 한다고 막 처벌해가지고 곤장 100대 이런 거 하나, 벌금 200만 원 이런 거 때리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책임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 공부 안 해도 돼. 대학 안 가면 되지 뭐. 맞죠? 이래 얘기하잖아. 공부 안 해도 돼. 돈 안 벌면 되지 뭐. 공부 안 해도 돼. 앞으로 니 혼자 그냥 막 살면 그지그지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그치? 앞으로의 네 삶을 책임은 어떻게 해요? 네가 질 거니까. 그치?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안 책임 안 질 거니까 네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그치? 돼요? 자, should는 해야 돼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지랄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쵸? 자, 우리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치? 이거 안 물어봐도 된다고. 안 물어봐도 된다고. 안 물어본다고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근데 물어봐서 알므로써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나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should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돼요? 얘 말고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푸는 거는 여기서 넘어가는 것들은요, 싹 다 뭐 하는 거냐면요,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 거지 크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없어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고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찍고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집에 가셔서 스님이 사진을 찍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치? 딴 게 아니고요. 네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를 했을 때 좀 정리를 하기 시간을 좀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정리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찍는데 되게 의의를 두더라고. 나 오늘 이만큼 찍었어. 그럼 이만큼 찍었으면 어떻게 이만큼 알고도 계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병원 가서 얘기하면서 말하니까 선생님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신기하게 수업하면 목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랬게? 직업병. 그는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일단은 설 때 한번 쉬어보고 최대한 입 안 띄고 잘 쉬어보고 그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깐만.